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사실 기업체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 것보다는요. 광고주가 원해서 요구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또 PI라고 해서 브랜드를 매니지먼트하는 거를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을 브랜딩하는 거. 요즘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어필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이미지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전략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먼 비전을 향해 내가 어떻게 순서를 밟아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PI를 최근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뭔가를 오늘 강의를 해야 된다면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를 잘 알아야 그분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눈높이랄까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 소통의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실 거다 이렇게 얘기만 듣고 와서 저조차도 오늘 강의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킬링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애먹었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이 기획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 전략 또 뭐 제가 그 책 제목을 킬링 포인트라고 했습니다만 상대를 설득해서 그 상대로 하여금 내 얘기가 잘 먹히게 하는 것 혹은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것,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킬링 포인트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27년째 지금 광고 홍보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오늘 주로 광고 관련된 것들 사례를 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는 저는 잘 못합니다만 제가 일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생활에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유추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 일종의 퀴즈랄까요? 이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잘 보이십니까? 이 앞쪽에 혹시 불이 꺼질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태어났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죠. 그래서 스웨덴 본부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으니 와서 수상식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집 세고 굉장히 이게 자기 고집 세고 의지가 강한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 안 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못 가겠다고. 처음에는 스웨덴에서 되게 너무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하고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고 그 설득 내용 중에는 안 오시면 우리 이 노벨상의 어떤 명예로운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엔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아주 난감하게 됐죠. 우리 생활 속의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실화로 어떤 사례로 등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먼저 한번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스웨덴 본부의 담당자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질문하고 오래 걸리면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는 바다 위에 빙산의 일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소위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빙산의 일각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거대한 빙산의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상사가 나한테 어떤 뭐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혹은 악의가 생겨가지고 협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이거는 뭐 세일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보통 그 사람이 던진 문제를 이 수면 위에 있는 작은 빙산의 일각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흔들어야 된다. 뭐 빙산을 만나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를 움직이는 거를 연락해 해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수면 밑에 들어가서 이 커다란 빙산의 아랫부분 몸통을 움직여줘야 이 전체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혹은 협상 쪽에서 얘기하는 말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이 perception, 드러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랫부분이
reality나 truth라 해서 이 속마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안 가라고 할 때 사실은 안 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미국에서 스웨덴까지 왕복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며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나 오로지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연구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 그래서 나 못 가겠다 이런 거였었어요. 나 안 가 이렇게 여기 있는 해당되는 수면 위에 있는 작은 빙산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거는 나 시간 많이 뺏겨서 싫어. 내 연구 시간 뺏기면 안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제의 겉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요 보통 비행기보다는 무지무지 빠른 콩코드 한 2배속으로 가니까 콩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물론 비현실적인 거지만 당신은 안 오면 말이야. 내가 미국 정부에 얘기를 해갖고 말이죠. 우리 스웨덴에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데 이러면서 반 협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뺏기니까 안 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더라. 물론 그렇게 스웨덴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솔루션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인의 한마디에 매를 다녀왔답니다. 네, 부인의 한마디는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연구하는 서재에 들어가서 빙빙 돌면서 갑적이지도 않고 아닌 듯 긴 듯 당신 말이에요. 참 만약 거기를 안 가면 그 미국 언론에서 수상식을 거부한 학자라고 해갖고 그냥 때로 그냥 매체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전부 와서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다 보내고 만류하고 설득하려면 아마도 당신 지금 갖다 놓은 것보다 연구시간 훨씬 더 많이 뺏길 것 같은데 내 참 그게 걱정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구나 후딱 갔다 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5년도의 얘기니까요. 옛 얘기처럼 남아있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거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과제고요. 그래서 문제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작한 김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회사 사무실에 복도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 회사 동료죠. 자판기를 발로 뻥뻥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동료가 가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자판기가 도대체 동전을 먹고는 뱉어내지를 않는 커피를 꼭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몇 차례 지금 동전이 들어와서 화딱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함흥차사다 이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전화 한마디에 바로 달려왔답니다. 전화를 해서 이랬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동전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마구 바닥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분도 안 걸렸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오야마라고 일본의 아오야마 현은 이제 사과로 유명한데요. 사과 과수원에 이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과 과수원에 그 일본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사과가 70%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모두 망연자실이 있었고 내년 우리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모두 낙담하고 있을 때 그 현의 지도자가 30%밖에 안 붙어 있는 그 사과에다가 올해 만약에 그 유명한 태풍이 AA 태풍이라면 올해의 AA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합격사과라고 해서 10배를 붙여서 곱게 포장해서 일본 입시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시철에 판매를 했다. 뭐 이거 스토리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의 그 겉이 아니고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설득할 수 있는 맥락을 찾아서 그래서 예스를 이끌어내고 더욱 좋게는 사인을 받아내고 하는 것이 킬링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킬링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움직이는 킬링 포인트 이렇게 해놨는데요. 도대체 클라이언트는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곧 사야 될 사람, 바꿔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클라이언트이고요. 오늘도 광고자한테 엄청 당하고 왔습니다. 막
그 속된 말로 막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오늘 길도 또 막 이랬죠.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도 그런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언트하고 상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일반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태 분석도 하고 뭐 갖가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의 클라이언트 같죠. 그런데 제가 PR을 하면서 그 CEO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PR을 하다 보면요. 나이 좀 들고 나면요. 여기 연세 드신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남자 나이 50에서 60 이렇게 넘어가면 인생의 넘버원 클라이언트 아내입니다. 네,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동안 맨날 야근하고 접대하고 뭐 처리하고 이러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좀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 준비를 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파트너는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그동안 못했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 광고주, 그다음에 나의 상사, 동료, 후배 직원까지도 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광고 진행을 할 때 제작팀에서 기획팀에서 전략을 가져오고 제작팀에서 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리뷰를 하는 마지막 리뷰어가 됩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에요. 대리 차장 시절에는 제작물 이렇게 썸네일 스케치한 거를 쫙 벽에 붙여놔요. 그럼 상무님 딱 등장하셔가지고 한번 쭉 본 다음에 볼 거 없다. 그리고 이렇게 탁 나가세요. 밤 껌박스에서 그 다음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왜 볼 게 없는지조차 감히 묻지도 못했죠. 요즘은요. 조금 크리에이티브 약한 거 같은데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탁 나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하고 저 입장에서도 결국 저하고 같이 지내는 저희 직원들 스텝이 또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에게 환자가 클라이언트 같죠. 환자에게도 의사는 클라이언트고요. 그 의사를 내가 선택해서 진료 선택을 하지만 그 의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득해야만 나에 대해서 집중해주고요. 물론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다 집중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작은 사례부터 보면 의사, 선생님에겐 제자, 제자에겐 선생님, 정치인에겐 국민, 국민에게도 정치인.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except me.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뭐 다들 고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말이야. 그렇지만 매너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그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킬링 포인트를 갖고 이왕이면 긴 소리로 또 여러 번 나열해서 뭔 소리도 모르게 라는 게 아니고 핵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매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부관계도 상사하고의 관계도 또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관계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 말고 모든 대상에 대한 것들 중에 제가 한 일 중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보고 이 앞부분에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부분의 사례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기업의 PT를 했을 때였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저는 웬만하면 막 약어를 쓰기 때문에 PT, 오리엔테이션은 OT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제가 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애쓸 거지만 저도 모르게 오늘 PT 혹은 OT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경쟁이죠. 보통 한 4군데, 5군데, 뭐 6군데 이렇게 뭐 PT를 하게 되는데요.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준비를 한 달 동안 해서 조사한 거 분석하고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물론 그 전날부터 저는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고 반드시 1등을 해야만. 1등하고 2등 차이가 0.5점 차이라도 1등만이 수주할 수 있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2등은 2등 했다. 수고했다 하죠. 땡자놓고는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등을 해야 되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략을 굉장히 뾰족하게 잘 뽑아내는 것도 킬링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그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심사위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지 심사위원들은 지금 그때 50대 중후반의 고위 공무원들부터 해갖고 쫙 앉아 계셨어요. 물론 저 뒤에는 20, 30명의 젊은 직장인들이 있었지만 점수 매기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등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같은 전략을 얘기를 해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13일 오후 2시
한겨울에 오후 2시예요. 점심때 나가서 막 한 판을 몰고 골목에 나가가지고 곰탕, 설렁탕, 뭐 김치찌개, 예, 뜨거운 밥 말아서 먹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도 이제 반쯤 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 보통 한 반 불 꺼져서 분위기 이렇게 잡혀지죠. 이제 밥 먹고 왔지. 뭐 이제부터 뒤에 업무는 다 이제 스탑되고 나 이거 심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길게 누워 앉아갖고요. 일단 딱 주무실 준비를 하는 거죠. 팔짱 딱 끼고. 앵간히 재미없으면 이제 집중 안 하겠다라는 거죠. 점심 먹고 와서 첫 시간인데 도대체 50대 중반 후반에 이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끌어당겨서 1시간 동안 내내 집중시키냐 이거예요. 대부분 활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 PPT가 올라오잖아요.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저도 이제 50대가 됐습니다만 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림 나오면 그때 이렇게 고개를 들고요. 글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프레젠테이션 시작할 때요. 오늘도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불을 이렇게 딱 끄고요. 이제 사회자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회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나와서 중간에 서서 인사 꼬뻑하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회사의 누구입니다. 지금부터 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왠지 그 전날 밤을 새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지 계속 밤새 오더니 아침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고 이렇게 갔는데 그 차 안에서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차창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야, 그러니까 오프닝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저기 CF로 15초의 마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5초의 예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저희 광고하는 사람들은 3초의 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초 동안 15초 사실 금방입니다. 그런데 CF가 이렇게 탁 시작되는데 3초 동안에 그걸 집중을 못 시키면요. 예, 그냥 리모컨을 확 돌려버리고 마니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모델이 나왔거나 이거 좀 아이디어가 기반한데 라는 게 나왔거나 너무 재밌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근데 그걸 15초를 다 봐야 재밌는 거 말고요. 시작할 때 그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3초예요. 인쇄 광고, 신문 이렇게 넘길 때 인쇄 광고요. 그 신문을 이렇게 꼬박꼬박 읽으니까 인쇄 광고의 시간이 되게 길 수 있을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1.5초예요. 신문 이렇게 넘기잖아요. 요즘 다 뭐 이렇게 아날로그로 신문 잘 안 보시지만 넘기면서 1.5초가 넘어가면 1.5초 내에 그 광고가 나를 잡아 끌 수 있을 만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집중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P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거는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작이 그냥 그러려니 그런 거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다 끄고 자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쫙 이렇게 계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안으로 쫙 들어가 대체로 저 끝에 주광석에 예, 좀 이렇게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그 1절에 한 소절 정도까지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났더니 웬 느닷없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머쓱해하고 나보다 더 머쓱해하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집중을 하고 그 50대 중반에 뭡니까 이 노래는 여기 젊은 분들은 그 노래에 대한 감성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박인희의 소설과 아니 박인희의 노래와 또 박인환의 그 시가 이렇게 감성에 남아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첫사랑에 그 눈동자 입술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그 눈동자 입술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 50이 돼도 그분 앞으로 쫙 가가지고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얼굴로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노래를 이제 마쳤죠. 그랬더니 어쨌든 상급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것도 어쨌든 용기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분이 먼저 이렇게 선창 박수를 해주니까 쫙 이제 예, 중역들이 좀 박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일단 좋게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 PT 저희가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진 회사들에서 와가지고 그 웬 여자가 와서 노래했다면서요. 노래는 한번 하더니 뭐 해갖고 돼가지고 가져갔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노래만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서 노래 다 하죠. 제가 노래한 이유는 이 브랜드를 대국민 홍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을 하려면 브랜드란 사람과 똑같이 생애가 있는 거고 감성을 갖고 있는 거나 진배 없다. 근데 브랜드의 정보를 자꾸 알리려고 한 16가지쯤 되는 걸 15초에 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막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알리는 것보다는 그 예전에 그 첫사랑 그 여자하고 정말 눈 처음 맞췄을 때, 그리고 처음 이렇게 살며시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 그리고 감히 입술에 짝짝 붙이지 못하던 그 시절에는 그냥 뺨에만 살짝 입술을 대도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 눈동자, 그 입술이 굉장히 남아있는 감성을 나를 올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어디 학교를 나왔더라, 키가 몇이더라, 허리가 몇 인치더라, 이런 정보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도 브랜드의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도 스토리를 담아서 사람들이 그 눈동자 입술을 느끼는 것처럼 해줘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알리는 것이 아니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16가지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가지 다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 뿌듯한 거는 당신들일 뿐이고요. 심플하게 해줘야 됩니다. 심플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심플한 포장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퇴근하려고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내일 김치도 담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게에 들려서 싱싱한 배추 2포기하고 대파하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뭐 고춧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갖고 오세요. 좀 사갖고 와줘요. 그러면 요즘 다 경처가 시절이긴 하지만 어느 남편이 그걸 다 메모해가지고 이 분량은 얼마큼 되는지 하겠습니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여자들은 한번 딱 들으면 그거 배추 2포기 뭐 며칠분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들 그게 안 되죠. 잘 살림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보, 너무 미안한데 내가 몸이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거기 단골 가게 있잖아. 싱싱한 야채 많이 파는지 그 청솔상에 있잖아. 거기 가서 내가 그 단골이기 때문에 그 아줌마 그 얘기 다 해놓을 테니까 2주일치 먹을 김치 담글 것 좀 달라고 그래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줌마도 선수, 주부인 나도 선수, 끼리끼리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배추 몇 포기, 파 얼만큼 뭐 이렇게 다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그걸 이렇게 사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한다는 건 무엇인지를, 심플리티 전략은 무엇이고요, 그거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 그 눈높이에 맞는 생활에 있는 얘기로 끌어서 얘기를 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냥 노래를 해서 된 거가 아니다. 이 노래도 기본적으로 설득을 위한 복선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움직이는 킬링 포인트에 클라이언트, 타겟이 누구인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했었고요. 이번에는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죠. 그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던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상황, 과거, 현재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스와트 분석, 강점, 약점, 위기, 기회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돼야 마음을 움직이는 데 기본 밑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 밑자료가 다 돼야지 그냥 이렇게 척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좀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어필하면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니까 좀 살살 기면서 밑에서 얘기하면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인사이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요,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돼야만 마음을 움직이는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을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기초로 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로에 건강식품 그러면은 많이 아시잖아요. 예. 저 회사 이름은 딱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저 소개할 때 50대 1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광고회사 1위부터 50위까지 공문서를 다 보낸 거예요. 어디 라인 타서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그렇게 해서 50군데를 공문서를 넣고,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인데다 광고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할만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뭐 몇 군데만 왔겠지 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쫙 나타났어요. 한 회사에서 보통 2~3명씩 오거든요.
2 이상이 앉은 거죠. 막 그래서 막 다 기겁을 하고 이거 뭐야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 광고주라고 하는 저분들은 공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스케줄이 되는 회사만 참여할 줄 알았는데 시작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다 욕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50대 1의 경쟁이라는 게 이 광고 역사상 남는 일이 되는데 이거를 자꾸 거론하면 광고주께서는 별로 좋아라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신 그런 마음이었다. 아무튼 50대 1의 경쟁 PT라는 이 알로에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식품 회사 여기에서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거의 태동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창업자의 정신이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1박 2일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마켓쉐어, 전 세계 마켓쉐어 70% 이상을 재배가 되는데 70% 이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 인삼을 가지고 스위스에서 사포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 세계 마켓쉐어 70% 이상을 스위스 시장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원료를 파는 회사들이 이익인가요? 그거를 재생산시킨 밸류가 높은 상품을 만든 데가 이익인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삼인데. 그래서 이 창업자가, 이 회사의 창업자가 우리는 그러면 미국이나 멕시코 뭐 이런 열대 쪽에서 나는 알로에를 가지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하니까 상처도 치유가 잘 되고 뭐 먹어보니까 건강이 좋고 해서 알로에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세계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복한 생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시작을 해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로에가요. 즙을 내면 하루인가 시간이 지나면 새카맣게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카맣게 변하면 먹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고 쓸 수가 없으니 알로에의 그 새카맣게 변하는 거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과학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R&D 비용을 투여해서 그 알로에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어떤 노하우, 이거는 자연식물, 알로에 플러스 과학이라는 노하우라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서 현란하게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의 키포인트로 나온 키 메시지가요. 나중에는 1단계 줄이고 2단계 줄이고 이제 점점 줄여서 8개 회사가 남게 되는데요. 8개 회사의 것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자연 플러스 과학이라고 했더니요. 자연의 과학을 더했어요. 자연과 과학의 조화, 자연의 숨결이 과학으로 승화된 혹은 자연 플러스 알파의 건강. 네. 자연 플러스 과학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이거는 전략이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 했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 게 아니고 밀가루에 그냥 이스트만 들어간 거예요. 거기 열이 가해져야 빵이 되든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OT를 그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는 아니나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 저희 회사의 우리 직원들도 우리 스태프들도 여전히 자연 플러스 과학에 관련된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어요. 근데 리뷰하느라고 들어갔는데 그들도 그게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뭐 잘 안 나오니까 리뷰 시간은 왔고 일단 이렇게 던져놓는 거죠. 와서 봤는데 이것만 갖고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하루만 더 고민하자.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넘어야 되지 않겠냐. 좀 다른 방에 가서 여기서 이 방에서 아이디어 이 문제 안에서 파묻혀 있지 말고 문제 밖으로 나와서 다른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과제를 던지고 전 저대로 와서 저도 좀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면은 저대로 노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음악을 듣든 좋은 걸 보든 책을 보든 뭐 잠깐 뒤집어지든 뭐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보다가 사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가서 PT를 할 때 오리엔테이션에 가면요. 보통 국장급들 이하들이 가고 OT는 심부름 삼아 오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이나 뭐 그 이상들이 가면 굉장히 비방용이 돼 쪽팔리는 이런 거가 돼서 안 온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지기는 부사장인데 맨날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진짜 좀 따라오지 좀 마세요 막 이러고. 근데 저는 왜 가냐면은 PT의 시작은 OT다. PT의 절반 이상은 OT에 숨겨져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도 27년째 하고 있으니까 수백 번의 PT 브리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보고 그 공기의 흐름을 이라도 읽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생각해서 그때 노트에 저는 제가 쓴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힐링이었습니다. 좀 잘 안 쓰는 단어였지만 힐링은 이제 치유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요. 실무자가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은
회사 이런 자연 플러스 과학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케팅 총괄 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창업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까 사포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께서는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행복은 건강해서 행복하고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치유를 해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냥 들으면 참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알로에 플러스 자연 플러스 알파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행복한 생활, 건강. 이것도 좀 브로드하죠. 그게 치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이렇게 힐링이라고 써놨고 그 개념을 어떻게 연결해 볼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리뷰까지 안 나와서 제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의 반응. 또 다른 복병은 우리 직원들이었고요. 그리고 모두들 거부를 해서요. 거의 막 피튀기는 싸움을 하게 됐죠. 제가 설득해야 되는 그 클라이언트는 제 이제 스태프들인 거예요. 힐링이요? 그거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뭐 웰빙도 아니고요. 근데 웰빙은 이제 좀 많이 흔해진 말이고 사실 웰빙과 힐링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쓰지도 않는 말이고 뭐 어려워가지고 그거 뭐 얘기 뭐 되겠습니까? 익숙한 단어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뭐 이렇게 중얼중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또 제가 OT 때 받았던 그런 어떤 그런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메모해놨던 노트도 보여주면서 막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 끝에 많은 부분이 수용은 됐지만 2%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 여자의 말을 싹 수용하기에는 뭔가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로 그냥 키 메시지로 던지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념이 치유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연 플러스 과학을 연결해서 그거를 어떻게 다른 말로 풀어보려고 하는 개념 갖고는 안 되고 좀 다른 방에서 놀아야 돼. 차원이 다른 쪽 캐테고리 개념을 바꿔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래도 2%가 남아서 그래 뭐 네가 시키면 우리가 뭐 하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빨리 이제 회의나 정리됐으면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미적미적 끝나면요 이 동의가 탁 되는 느낌에서 일이 그때부터 스타트가 돼서 한쪽에서는 기획서 막 나가고 제작물 진행하고 막 밤새고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밤새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딱 몰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야 오늘 좀 분위기 찜찜하니까 다 같이 삼겹살이나 먹자 그런다고 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기를 한번 해서 1등 하는 사람 말을 듣자. 그랬더니 뭐 믿자야 본전이죠 이제는. 그래서 그러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임은 각각 이면지를 한 장씩 다 꺼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종이 날렵하게 쫙쫙 적고 침 발라가지고 막 엣지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게 막 꼬리 빼고 뭐 만지고 앞에 막 비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갖고 막 날리는 연습 쫙 하고 일렬로 쫙 썼습니다. 그래서 종이 비행기 휙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 바람이 불지 않은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 날려보셨어요. 아니면요 바람도 없고 그래서 가다가 뿅 떨어지거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메랑처럼 들어와서 내 가슴에 팍 꽂힙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안 던지고 있었죠 비행기를. 그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면지를 가지고 팍팍팍팍 구겨가지고 야구공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팍 구긴 다음에 휙 던졌어요. 당연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들 알죠. 이 젊은 친구들이 알지만 에이씨 뭐 이거 뭐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뭐 종이 비행기 그래 접으라고 그랬어? 꼭 종이 비행기가 접는다는 게 도대체 그거 뭐야 그게?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한번 깔깔 웃고 아유 잘났어요 그래요 잘났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로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밤을 새우는 그 일들을 이제 신나게 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단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구나 들으면 친숙할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서 제 책꽂이에 있는 것들 뭐 DVD도 열어보고 책도 열어보고 이러다가 문득 DVD 하나에 손이 이렇게 갔는데요. 뮤직비디오였는데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중에 We Are The World 하고 나오는 노래들 있다. 애들이 뒤에서 쫙 깔리고요. 그게 바로 제목이 Heal The World였었어요. 그래서 Heal The World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했더니 PT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회사의 CEO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영어로 옮겨놨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타이밍, 그 공감의 상대 그 공감의 그 포인트를 잘 만들어낸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 앞에서 이렇게 타겟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보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그 킬링 포인트를 찾는 것처럼 로직에 있어서도 그 어떤 단계를 띄워놓고 그 속에 있는 문제의 속을 뒤져보는 것, 이런 것이 킬링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광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건설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만 있으니까는 이게 또 안 보이시나봐요. 사실 오늘 오디오에 녹음이 있고 해가지고 비주얼에 많은 걸 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 설명을 하게 되면 듣는 경우는 좀 답답해질 테니까요. 어디 건설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상위 랭크된 굉장히 좋은 건설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는 고급 건축물 시공 1위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도 1등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살림이 어려운 생활을 해왔어요. 법정 관리도 있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두 주먹 불 쥐고 앞으로 쫙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고요. 말하자면 티핑 포인트예요. 확 달라지는 바로 그 전 단계에 딱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우리 회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업화를 하겠다라고 경쟁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1등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상대의 니즈가 내가 꼭 그걸 가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너무 1등이야 무슨 그냥 튼튼한 회사라고 그래. 이게 잘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1등을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많은 회사들이 그 1등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해서 풀어왔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모두가 대우건설도 1등, 현대건설도 삼성도 1등, 뭐 모든 건설사가 무슨 부문은 다 1등입니다. 여기도 또 1등이라면 또 1등이야. 그러면 1등에 대한 신선함이라는 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등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는 1등으로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전략서까지 쫙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야만 이렇게 아마 좀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좀 다른 쪽으로. 그래서 1등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1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1등이 담은 스토리.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등인 녀석들이 있잖아요. 반에 한 명씩 1등은 있잖아요. 근데 1등들이 있는데 그냥 공부만 잘하고 모범생의 반듯하고 이런 1등들은 참 잘났어 너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녀석이 좀 약간 거만하기라도 요만큼만 그런 걸 보이면은 좀 재수없잖아요. 근데 1등인데 자식이 성격도 좋아, 운동도 잘해, 애들하고도 잘 놀아, 뭐 마음도 착하고 좋아. 뭐 이런 녀석은 좀 1등이라도 좀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라도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1등, 스토리가 있는 1등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풀었던 것이 싱가포르가 뭐 도로에 껌만 뱉어도 막 벌금 내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기네스북에 오른 초고층 빌딩을 그런 고급 건축물을 벌써 오래전에 이 회사가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도도한 싱가포르의 하늘이 되다 라고 해서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고를 느끼게 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두바이의 그 많은 건축물들 지금은 이제 건축물 격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 건물들 이렇게 질 때 사막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그 건축물들을. 근데 3대 호텔 중에 2개 이상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두바이 왕실도 사막의 꽃에 감탄하다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1등도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TV 아이디어를 짜고 그래서 그 인쇄안이었는데 인쇄안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끝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서 이렇게 반듯하게 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제가 뭐 거기 회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큰 길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동영상을 짧게 편집을 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끝나면요 보통 사무실에서도 왜 그 브리핑이 끝나면 맨 끝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합니다만 그냥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좀 다른 멘트를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왜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한 4명, 5명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심사위원이고 그럼 4명을 한 사람씩 다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평가할 때 어느 쪽에 강사가 어느 쪽의 내용이 더 훌륭한가라는 것들을 평가하실 때는 아마 디테일한 작은 요소까지 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날 때마저도 마지막 마침표까지도 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주는 회사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썼어요.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뭐 그럴듯한 것 같죠. 그동안 사자였었는데 옛날에 잠깐 죽었었어요. 다시 으르렁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당신네들이 그런 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건축계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 쪽에 다른 데들이 다들 이게 긴장할 거다. 이제 막 빵빵 치면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자랑을 안 했던 그런 정말로 1등 다른 건설사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등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두바이의 3대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2개를 한 거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약간 이렇게 은유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건설사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끝냈어요. 물론 그때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저희가 이긴 것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스토리가 될 만한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밤새웠으니까 이제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됐습니다라고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 그 회사 최고 경영자가 앉아있고 중역들이 쫙 한 30명씩 이렇게 앉아있었고요. 그 회장님의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긴장하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중역들이 전부 회장님 얼굴을 쫙 쳐다보고 아니 무슨 질문을 이렇게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이 근데 그분의 질문 때문에 모두 그 중역들이 전부 나를 향해서 얼굴을 쫙 시선을 돌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서 있는 거예요. 첫 질문이 제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을 끄시더니 제가 동물의왕국을 좋아해서 그런데요. 사자는 밀림이 아니고 초원이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소심하게 부끄러워하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야 이렇게 웃으실 수 있지만 감히 어느 중역이 웃을 것이며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그리고 웃기기라기보다는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장님의 첫 질문이 이 회사의 점수를 어떻게 줄까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건데 긍정적인 질문인지 부정적인 질문인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장님의 질문에 이렇게 보다가 이 점수를 줄 만한 질문인 것 같으면 이 회사에 그러면 이제 점수를 좀 올려 뭐 이런 생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조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모두 얼굴이 전분이 눈이 저한테 탁 온 거죠. 저를 따라왔던 우리 회사 이제 스태프들은 웃기기는 웃긴데 아니 이게 또 첫 질문인데 아니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난감하게 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기분이 막 편안해지면서 이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질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할 때도 팔자 많이 나오고 이러면 고개 팍팍 숙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주면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좋아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이렇게 중앙에 서 있으니까 회장님과 주요 얼굴들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좋았는데 첫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약간 우호적인 느낌이 없이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편안해지니까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뭔가 이렇게 막 문제 속에 있어서 막 쥐어짜고 깨몽처럼 자기 머릿속을 만들어질 때 그래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다른 방에서 놀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어떤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의 어떤 그런 흐름이 들어왔을 때 그때 뿅 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미친 모처럼 막 뛰어다니고 할 때는 안 됐는데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목욕하고 있을 때 유레카 하고 나오는 부력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튕겨져 나오는 어떤 창의력, 인사이트, 그런 킬링 포인트를 보는 것. 도대체 킬링 포인트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죠? 라고 질문들을 하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척 하셨는데 네 그리고 바로 가면 질문한 사람한테 좀 매너가 아니죠. 그렇게 막 이렇게 네가 말한 거 질문 예상 질문에 다 있어서 3번에 그러니까 탁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갸우뚱하면서 약간 고민되는 듯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득 그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회장님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회장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네요. 조언. 근데 회장님, 그러면 저 밀림의 왕자 레오는 어떻게 된 거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아프리카 밀림의 동물의 왕자 레오 하고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만화 영화. 저 어렸을 때는 저녁 때 그거를 이제 꼭 보고 흰 사자 레오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건데요. 분명히 거기 아프리카 밀림의 동물의 왕자 레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밀림의 왕자 레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하셨지만 하여튼 밀림이 맞나요? 초원이 맞나요? 그리고 위키백과에 들어가 봐야 될까요? 네이버에 쳐봐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좀 잘 아닙니다. 밀림이 맞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그분도 되게 편안해 하시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그때 제가 이렇게 흠뻑 참 좋은 발표를 했구나. 오늘 좋은 PT가 됐구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았었나 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 톡 튀어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재밌었고 그 이후로도 그분이 저한테 계속 레오라고 부르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오랜 터널을 뚫고 나서 이제 다시 활발하게 나가는 그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TV 광고 아이디어를 내라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이렇게 스틸컷을 넣어서 음악을 깔고 바네사 메이의 그 연주를 막 깔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받으셨고 또 이 회사 전체적으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되셨는지 실제로 저희는 인쇄 광고 7억 정도 예상을 하는 이 PT 꼭 해야 돼 막 직원들이 그랬던 건데 나중에 70억이 되는 광고가 돼서 동영상 TV 광고를 하게 돼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1등을 다 1등 얘기하고 있을 때 1등에도 스토리를 붙여서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차별할 것이 없다면 차별할 것으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끝까지 뒤지고 파고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다가 잠깐 쉬었다 또 고민하고 안 되면 쉬었다 또 고민하면요. 저는 그렇게 좀 무지한 방법입니다. 저 생활의 달인 보면서 참 많이 감동했어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남들보다 2배, 3배 빨리 다림질도 하고요. 양파방 주머니에 10개를 반듯하게 깨끗이 남들보다 3배 이상 넣고요. 굉장히 저를 감동시켰던 놀라운 사례였는데 아무튼 끝까지 봐야 된다. 그림에 보시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캐널시티라는 걸 만들게 된 적이 있었어요. 창원에 있는 거였는데 캐널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캐널 이렇게 좁은 개천이 흐르면서 그 도심 안에 주상복합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상가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거기 방송국도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소도시 그래서 시티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들이 그때 이제 설계가 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경쟁 PT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전략이 기본적인 게 다 똑같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난번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베리에이션 해갖고 새롭게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다 풀어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차별을 되게 설명하려고 했고 차별된 포인트를 만들어서 재밌는 크리에이티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영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캐널시티를 일본 후쿠오카의 캐널시티를 벤치마킹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 캐널시티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올리면서 캐널시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처음 하는 건데 당신네들이 벤치마킹 했다는 후쿠오카에 가서 보고 오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캐널시티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게 관광지로 됐었고 되는데 어떤 부분이 기회했고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서울이고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이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베리에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저희한테 좋게 됐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말은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여기도 다 건설 회사고 또 뭐 혹은 시공도 있고 하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성의를 가져줄 수가 있냐. 별거 아니고 후쿠오카까지 1시간 10분이면 되는 데인데요. 그냥 갔다 온다는 거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성의로 봐줬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정말로 아무리 뒤져도 차별점이 없어요. 우리 가끔 우리 스태프들이 와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해보세요.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몇 날 며칠을 했는데도. 근데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빠지면요.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사실은 킬링 포인트는 막 고민했다가 IQ가 높은 사람이 번뜩하고 나오는 건 아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놈한테 걸리더라. 뭐 이런 거죠. 자, 이제부터는 킬링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찾아질까에 대한 게 앞부분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저는 사실 무슨 법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는 법 되게 많죠. 성공의 7가지 습관부터 해가지고 이기는 습관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마케팅 불변의 법칙도 있죠. 근데 그런 책들 많이 읽으면 뭐예요? 결국은 내 법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내 법칙을 만들려고 많이 노트하고 그랬는데 또 강의 자리에 서게 돼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명스러운 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하고 비교도 해보실 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들 얘기를 하죠. 나를 알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고객은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그 사람의 행태가 어떤지, 습관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알고 상황 정리가 돼야만 된다고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중에 사실은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 것들은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면서 해가면 참 좋은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힘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PI를 하면서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되게 한 3분 이상을 못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면 끝이에요. 3분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긴 경우죠. 그래서 MBTI 이렇게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테크니컬한 서비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 보면 16가지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왕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깊은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16가지 형태 중에 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16가지 중에 거의 희귀종에 속하는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남들하고 교류하지 않는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아마 이게 후천적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자기와의 괴리 같은 걸로 가끔씩 고통받거나 고민하거나 또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MBTI가 뭐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를 절대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다중지능 체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IQ가 인간의 머리에 100분의 1도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중지능, 8가지 지능에 관련된 부분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 수학지능, 공간, 또 자연친화, 신체 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렇게 8가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 세 사람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던 송명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과 쪽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논리, 수학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검사를 하면요 대부분 몇 가지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지능이 높다, 소양이 있다,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2가지, 3가지가 높게 나오는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대부분 내가 이 직업이 너무 싫고 어떻게 해서 벌이하고 안정된 직업이고 정년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걸 하긴 했는데 참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런 다중지능 같은 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면 패션 디자이너, 요즘 이렇게 한글로 옷 만들고 하시는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간지능, 언어지능, 자기애지능. 또 윤하라고 아시죠?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자기애지능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기 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그런 게 바로 자기 이해에 대한 지능, 이런 단어를 안 쓰더라도 자기 이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고요. 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는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많이 흔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또 뭐 인문학 얘기 나오냐, 공부하라는 얘기냐, 뭐 무슨 시험 점수 높아야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걸 하기보다는요. 저 이렇게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슨 감성지능 이런 것도 높고 IQ도 높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각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직원들 뽑을 때도 보면 그리고 인턴십을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보면요. 성실하고요. 그런 거 어디 못 갑니다. 성실하고요. 뭘 시키면 지독하게 해내고 끝까지 한번 파고요. 기본적으로 인문학, 인문사회학 베이스가 높은 친구들이 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계발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봐야 되고 좋은 소설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문화적인 자기 어떤 교양도 올리고 감성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 그래서 역사에 관련된 거.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치면 고조선 역사부터 쫙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때그때 하나씩 골라서 이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참 지리하고 답답한 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빠지면 머릿속에요. 이렇게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느껴지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극을 봐도 달리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지식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요. 머릿속에 지식 창고는 점처럼 들어있는데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는 내가 필요한 아이디어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머릿속에 들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들어있던 지식이 툭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충돌해서 화학작용도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무슨 방법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뭐 새벽형 인간이 어떻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태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 캠프를 얘기한 게 에베레스트 8,000m 처음부터 한 번에 쫙 올라가가지고 등정을 성공한 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저 아래 호텔이 아니라 롯지 뭐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올라가다 사고 나서 돌아온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올라가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와가지고 또 쉬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혹은 다음 팀들이 첫 번째 베이스까지 가서 거기서 한숨 돌리고 또 가서 두 번째 캠프를 치죠. 그리고 두 번째 캠프를 치고 난 다음에 또 내려와서 쉬거나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좋지 않았을 때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이스 캠프를 또 올라가서 한 200m만 가서라도 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5,400m까지 베이스 캠프가 있답니다. 그럼 8,000m에 5,400m까지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건요. 물론 꼭대기에는 1m도 어려운 거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만 베이스 캠프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좀 안전되게 가죠.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마치 나의 교양에, 인문학에 그리고 많은 뭐 책을 읽든 문화생활을 하든 뭔가 이런 걸 쌓는 거가 베이스 캠프로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9988-234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후에 뭐. 저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요. 역시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최소한 자산 설계가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신 지금 나이에 뭐 30억이 필요하고 뭐 50억이 필요하고 막 갑자기 막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벙찌죠. 돈도 필요하겠죠. 근데 끊임없이 자기의 그 베이스 캠프로 올려놓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이 딱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음부터 50년, 지금부터 혹은 재수없으면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 너무나 길게 남은
직장 생활을 세상에 30년 가까이를 했는데요. 앞으로 50년을 돼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좀 미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몰라요 그거는. 근데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꼭 많이 안 벌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일하면 그 일이 재밌고 또 남한테 그게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고 그냥 손발이 떨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요. 자기 베이스 캠프에 올려놔야 되는데 무슨 뭐 학위를 따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면 재밌어지고요. 저는 끝없이 끝까지 하면 뭐가 되는 사례들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한 16년 넘게 했어요. 뭔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년이 되니까 중년 상담이 또 그렇게 쏠쏠이 재밌습니다. 서로 도움이 돼요. 막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생활의 달인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나? 경비 아저씨가 일찍 사회생활을 그만두게 돼서 40대 후반에 어디 아파트 경비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 외국인이 그 아파트 단지에 와가지고 영어로 물어보는데 그 답을 못해서 그냥 부하가 나서 단지 부하가 나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단지 부하가 났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독학을 한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70세 되셨나?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혼자 독학을 하셨는데요. 집에 있는 TV는 다 영어로 만드시고요. 자막 나오는 그 외화 자막이 뜰 것들은 아래 흰 종이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파트 단지 내에 영어로 방송을 하세요. 굳이 영어를 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걸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영어로 오늘의 일을 또 방송을 하세요. 그분이 방송국에 경비 그 방송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은 이분이 70이 넘으셨으니까 아들은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거 영화 보고 그러는데 손주가 영어 뭐 물으러 오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인사동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 나가시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요. 외국인 클라이언트 오면 영어로 브리핑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모든 미팅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활자가 있는 거를 가지고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게 크리에이티브를 설명하려면요. 발그스름한 빨간 사과에 빛이 쫙 들어오면 이거를 다 너무 힘든 거죠. 아직도 헤매고 있고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기 전에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들으면서 몸도 건강하면서 허리도 꼿꼿이 세우면서 운동되며 될 수 있는 게 댄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하고 파트너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댄스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친구, 도망치지 않을 친구, 도망치지 않을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도망치지 않을 남을 위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디어 냉장고 채우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디어 창고도 되는데 왜 냉장고라고 했냐면 아침에 모닝커피만 드시지 말고 모닝노트를 만약에 쓴다.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뭔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내 머릿속에 넣어두는데 그게 냉장고 신선실처럼 넣어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이 그 안에서 신선하게 살아 움직이다가 어느 날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이디어로 돌변하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가방이 무지하게 무겁고 커서 우리 직원들이 1박 2일 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방을 뒤집어 보면 노트가 4개씩 있습니다. 네, 물론 기본 다이어리도 있지만 매일매일 뭐 생각나는 단상을 쓰는 것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있고 뭐 잠깐 여행이라도 가면 여행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노트들인데요. 저는 이제 소위 디지 아날로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지털도 써야 되는 사람이지만 아날로그가 훨씬 더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습니다. 모두 다 모닝노트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 방식인데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했든 아침에 눈 떴든 모닝커피를 마실 때 모닝노트도 같이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줄 쓰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줄 써요. 그냥 오늘 하루 되게 아니면 뭐 비가 오는데 뭐가 기대가 된다. 뭐라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는요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정말 잘 굴려진대요. 호두같이 생긴 그 뇌가 젊었을 때는 빡빡했다가 점점 허술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이 빡빡해지는 것처럼 하여튼 모닝 노트가 됐든 뇌를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렇게 케미칼 반응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낯선 것과의 합방.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오늘 상사로부터 무슨 기획안에 대한 과제를 받았고, 근데 그냥 기획안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선배도 썼던 거고, 옆에 있는 동료도 썼던 거고, 무슨 기획안을 쓰면 옛날에 했던 게 뭐지? 샘플, 사례, 찾아봐. 이렇게 보면 그거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끌고 가는 거죠. 너무너무 창의력 없고 숙제만 할 뿐이지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만의 방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래서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낯선 것과의 합방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작업,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필요하지만 일상상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최가철물이라는 데서요. 물론 철물을 다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유서 깊은 철물점인데요. 이름이 최가철물이에요.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건축가들이나 생활 디자이너들한테 철을 중심으로 한 의자를 만들어서 전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철을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건축가들이 철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가철물 전시하는 데 가봤어요. 대학로에 있는 전시장을 갔는데요. 그 많은 벤치를 쇠로 만들었는데 쇠로 만들면 철로 만들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차갑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죽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쇠 의자인지, 그죠? 가죽 의자인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쇠가 갖고 있는 본질은 차갑고 딱딱하고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쇠를 덮이든지, 아니 가죽을 덮이든지. 아니면 나무를 덧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느 한 건축가의 의자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 들에 핀 야생화처럼 바닥에서 가느다란 라인이 철 라인이 이게 샥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펼쳐진 것처럼 수십 개가 이렇게 쫙 올라와 있고 이 끝에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유선으로 그리고 있다 보니까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쇠를 박았어요. 근데 딱딱하니까 거기다가 가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걸로 가죽을 씌웠습니다. 쇠 자체가 유선을 그리고 이렇게 나무줄기처럼 올라온 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봉을봉을 해놨으니까 거기 이렇게 앉으면 탈랑탈랑탈랑하면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쇠로 만들었고 쇠의 90%를 썼죠. 99% 이상을 쓴 거죠. 그랬는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게 아이디어구나. 아 이게 생각이 다르네 이 사람은. 이런 거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최근에 야생화에 푹 빠져가지고 한 1년 동안 야생화 사진을 열심히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가고 건축 디자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 그 야생화에 빠져서 매번 사진을 올려놓고 보고 그랬었는데 벤치 디자인을 하면서 왜 벤치는 평평한 반듯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야생화하고의 낯선 것과의 합방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가 평소에 내가 하는 내 전문직은 이러이러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 책을 봐야 되고 여기에 맞는 뭔가를 또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 낯선 것들과의 합방, 낯선 것들에 대한 기웃거림, 낯선 것에 대한 취미를 갖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늘 나오는 말이죠. 관점 바꾸는 거. 말은 듣다 쉬운데 이거 행동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나누고 쪼개고 뒤집고 그다음에 흔들고 뒤집어 엎어보고 뭐 여기 유리병 하나를 놓고 유리병 가지고 이렇게 인턴들이 도면 이제 과제를 줘요. 이 유리병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뭐 써봐라. 근데 그냥 써봐라 이러지 않고 한 300개만 써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기절을 하죠. 근데 300개 쓰라 그러면요 한 30개는 써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양으로 승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 놓는데 한 10개만 적으셔 그러면 3개 적는 거죠. 하여튼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라고 질문을 했대요. 모두 다 시원하게 물이 되죠? 라고 답을 하죠. 근데 저 끝에 아주 소극적인 소심한 조용한 어떤 그 학생이 봄이 돼요 라고 답을 했대요. 네. 그게 바로 그 학생이 관점 바꾸기를 하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세상이 모두 이쪽을 보고 향해 있을 때 이쪽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호기심, 끊임없는 관찰 이렇게 찐줄방에 가서도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옷이 다들 똑같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행태가 금방 보여요. 예를 들면 옷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독특한 행태가 좀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팔자걸음 걷는 사람,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맨홀굴로 갔다가 동상 만나가지고 막 혼비백산 한 적이 있었는데 가끔씩 가서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 사람을 관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꾸로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이해로 가서 제가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구나라는 이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웬만한 일에 이해돼 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무튼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건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일부 있었다는 거죠. 관점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점을 안 바꾸면요, 영국에서 처음 만든 그 기관차 1m 492cm래나 이 폭이요. 지금도 기차가 그렇답니다. 그거는 영국에서 제일 처음에 기차 만들 때 그 폭을 마차의 폭에 맞춰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차를 그냥 기관차로 만든 거예요. 기관차는 쇠로 만들었고 연료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그런데 마차에서 진화된 거니까 그냥 본 거죠. 관점을 이동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폭을 가지고 했는데 더 웃기는 거는요. 웃긴다고 하면 안 되나 이거는. 기관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기관사가 1년에 몇십 명씩 죽었답니다. 떨어져서요. 기관차 위에 앉혀놨대요. 왜냐하면 마차가 위에 앉아서 가지 않습니까? 마부가. 그래서 기관사의 자리가 안에 있었지 않았대요. 최초의 기관차가. 그걸 그대로 갖다 이동해 놓으면 그런 꼴이 나는 거죠. 우리가 어쩜 많은 부분 그대로 갖다 이동해 놓는지도 몰라요. 관점 바꾸기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더라.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이디어가 필요하면요, 막 쪼들려 왔던 그런 느낌들, 시간에 대한 그 딜리버리에 대한 그 쪼들림, 아이디어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우리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한순간 밖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게 방 바깥이든 생각 바깥이든 나오면서 사실은 아까 그 어떤 그 CEO가 질문했을 때 마음이 참 편하고 참 좋았다는 느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 되고요. 어떤 봄날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가 올림픽대로에 개나리가 쫙 폈는데 햇빛에 반짝반짝한데 개나리가 어제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개나리가 쫙 핀 거예요. 그게 눈물이 픽 돌면서 정말 너무나 예쁘다 이런 얘기를 가서 했더니 내 친구들이 왜 늙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동들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는 제가 뭐 특별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요, 사지가 멀쩡하게 다시 눈 떠서 일하러 간다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더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동생이 워낙 멋진 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감동과 감사 안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 예술 작품이라든지 어떤 문화 세계, 그리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런 일, 그래서 뭔가 나를 이렇게 하루 종일 쪼들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주부님들의 같은 경우라도 하루 종일 그 스케줄에 빠져 있었다면 밖에 나와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나를 감동으로 이끄는 것들이 돼주면 아이디어가 좀 생기더라. 그 아이디어, 회사에 낼 기회가 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아이디어도 되고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50년 후에 70년 후에 어떻게 살 것, 그때까지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 PI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PI에 대한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녹색줄 아시죠? 네이버에 유재하 킬링 포인트를 치시면은 동영상이 3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순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번, 2번, 3번을 누르시면 PI란 무엇인가, 그리고 PI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PI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은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늦어서 좀 빠르게 속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상대를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아까 리차드 파이만도 있었고 자판기 회사도 있었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힐링 포인트는 먼저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움직여서 베이스 캠프를 높이고 나의 어떤 아이디어 냉장고도 채우고 이런 것들을 해서 상대를 나를 진화시켜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보통 언젠가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광고 문구 중에 하나를 약간 어린이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그대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Someday, I will do it someday. 언젠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See, there is no someday. Someday는 없죠. Monday부터 Sunday까지. 그래서 it's time to do it. 바로 그것을 할 때다라는 거고요. 대부분들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출항을 하고 나가야 되는 배라면 배는 항구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 번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과 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요. 우리가 더군다나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예, 일본의 정권도 바뀌고 올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도 많았고 별들도 많이 졌고 그래서 변혁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안전지대 추구보다는 큰 대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다들 희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